자, 여러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대상이 아니지만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들리자마자 지금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1,470원대로 급등을 하게 됐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1%대 급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대에도 또 1%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2%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쳤죠. 어떻게 환율이 2%대의 급등을 해버릴 수가 있는가. 그만큼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오늘 증시가 이 코스닥이 2.7% 폭락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락이고 제가 봤을 때는 폭락의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하락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힘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열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언론에서 얘기를 잘 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좀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좀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떨어진다 하지만 사실은 떨어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직도 체감으로는 이제 신규로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왜 부동산 가격이 잘 버텨왔을까? 이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버틸만 하니까. 이자를 낼만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왔던 거예요. 이 말은 곧 어떤 말로 이어지냐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사람들을 자르거나 구조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급을 여전히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이자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부동산 폭락은 진짜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은 잘 버텨왔는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이제 희망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직이라든지 많이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왜 제대로 안 됐냐면 우리나라 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그때서야 이제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들이 뭐 하나 보고 버텼냐면 환율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 아닙니까? 근데 수출 수입을 하는데 물가가 비싸진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니까 물건을 사오는 게 비싸진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버텨보자. 환율이 일시적으로 올랐을 거야. 그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환율이 조금 있으면 떨어지지 않을까? 한국은행에서 조치를 취하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왜요?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환율이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이것도 안 해도 괜찮겠죠. 이제 안정화가 또 될 수 있고 다시 물건을 수입해서 적자를 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환율 상황에서는 자본력이 좋은 회사가 아니고서는 버틸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입을 하는데 환율이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수입 가격이 20%가 상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총 매출에서 내가 영업이익을 좀 남겨야 되는데 10% 20% 남겨야 되는데 수입 물품 가격 자체가 20%가 상승해 버리니까 일만 하고 돈을 못 벌고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환율도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유한 모습을 보이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진짜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이 좀 이제 높아졌다.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한계치가 다다르게 됐고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은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살지 않는 다른 부동산 자산은 이제 처분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의 보복 관세가 시작될 것이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캐나다, 멕시코는 그렇다 쳐도 이제 중국의 보복 관세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역시도 중국에게 또 다시 어떤 관세를 먹일 것이고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떠냐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경제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미국과의 그 마찰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시진핑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또 상황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 역시 재정 적자가 최악의 상황이다. 특히나 트럼프가 사용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세를 좀 유예할까 싶었는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바이든이 다 끌었다 썼다니까요. 그 전에 트럼프가 딱 앉기 전에 마치 다음에 앉는 사람에게 엿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진짜 돈을 다 끌어다 썼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도 이러한 지원금이나 정책에 따라서 경제가 부양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할 카드가 별로 없다니까요.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줄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세라는 건 좀 유해하나 싶었는데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결실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망하고만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관세. 그래서 계속적인 맞대응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본질적으로 뭔가 중국 경제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미국이 어떤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재정 적자 상황이 좀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이상이죠. 올해는 이렇게 서로 싸우고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은 살만하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도 쉽진 않았는데 특히나 2024년도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기업들이 다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서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좀 초기에는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도 코스닥 3% 하락하고 있죠. 이런 변동장세를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 하락폭은 이미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근데 하락폭이 심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요. 반등의 힘이 강합니다. 이거는 주식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락폭이 강하면 강할수록 찍어 누를수록 튀어오르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밀리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계속 밀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밀리는 거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봐도 반등의 힘이 강하다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냐면 트럼프의 또 정책에 따라서 화의 분위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잖아요, 사실. 나쁘게 이야기했다가도 잘해주고 또 잘해줬다가도 갑자기 빼앗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변동 장세를 잘 이용하면 수익을 크게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아마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걸 노리고 있을 거라고 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시는 찍어 누를수록 올라오는 힘이 또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선 얘기했던 부동산도 막 힘들고 막 힘들지만 여러분 증시는 결국 막 계속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글로벌 증시에는 투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글로벌 증시, 자산운용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저점에서 싸게 사서 호재가 있을 때 급등할 때 막 우르르 몰려들어서 돈들이 막 몰려들어서 자산이 올라가면 그걸 또 팔아서 넘기는 이런 투기 세력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이나 어떤 회사나 이렇게 무너져도 다시 오르는 이유가 이런 투기 세력 때문에 누군가 매수를 해서 또 좋게 보이게 만들고 살아날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때 또 얘네가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뉴스에 막 휘둘리지 마시고 차트를 보시고 좀 과대 낙폭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매수해서 올라올 때 팔고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이 상황이 오히려 이용되는 거죠.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좀 봐요. 그게 또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비관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죠. 극단적으로 가고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는 높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사실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서울 부동산 값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거래하는 이 가격으로 다른 나라 가면, 다른 선진국가를 가면 거기 부동산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무슨 의미일까요? 버블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버블이라는 거. 언제 깨질지 그게 문제인 거고. 근데 이 버블이 사람들의 소득이 유지가 돼서 기업들이 매출이 아직은 유지가 돼서 괜찮았던 건데 더 이상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제 던지기 시작할 거다. 근데 저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 장세를 이제는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너무 힘들면 주식을 안 보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고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